거물급 정치인들의 대결로 관심이 집중된 강원도지사 선거 막판 판세를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국민의힘 후보 3명이 당선 목적으로 유권자에게 음식을 제공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정치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강릉에서는 화력발전소 건립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극명하게 엇갈린 후보자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6일 지방선거에 강원 지역 유권자가 모두 133만 6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보다 약 4만 명 늘어난 수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이제 불과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막판으로 치달으면서 후보자 간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강원도지사 선거는 거물급 정치인들의 대결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된 이달 중순 이후 발표된 여론조사를 통해 막판 판세를 짚어보겠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원도지사 선거전은 여야 후보 공천이 확정된 지난달 말부터 이미 본선 분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국회의원 경력의 여야 후보 간 인물 대결뿐 아니라 지난 3월 치러진 대선의 영향으로 정당의 승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본 후보 등록 직후인 지난 13일과 14일 매일경제신문사가 주식회사 매트릭스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강원도지사 후보 가운데 민주당 이광재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37.6%,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를 지지한다는 답변은 49.1%를 차지했습니다. 이들 후보 간 격차는 11.5%포인트 차로 오차 범위 밖에서 김진태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답변 22.9%, 국민의힘 40.1%로 국민의힘이 18.2%포인트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뒤이어 국내 지상파 3사가 지난 14일과 15일 이틀간 주식회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광재 후보는 33.9%의 지지율을, 김진태 후보는 45.1%의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후보 간 격차 역시 11%포인트대로 오차 범위 밖에서 김진태 후보가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9.2%, 국민의힘은 51%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기간 뉴스토마토 의뢰로 미디어토마토가 조사한 여론조사에서는 이광재 후보의 후보 적합도가 40.1%, 김진태 후보 48.1%로 집계돼 이들 후보 간 격차가 8%포인트 차로 다소 적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 29.3%, 국민의힘 53.2%로 국민의힘 지지도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후보들은 선거 막판 표심 결집을 위한 지역별, 분야별 맞춤 공약 발표와 더불어 10% 안팎의 부동층 공약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뜨겁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 선거가 제 생의 마지막 선거가 될 거라는 각오를 가지고 비장한 심정으로 영혼을 불태워 이 선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도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비로소 윤석열 정부로 바뀌는 정권 교체가 완성됩니다. 잃어버린 12년 위기의 강원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습니다. 인용된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와 3.4%포인트 등이며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으로 실시됐습니다. 여론조사의 전체 질문 내용 등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번 강원도지사 선거에서 환경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에서는 화력발전소 건립 문제가 논란입니다. 네, 현재 건설이 완료 단계에 들어선 아닌 화력발전소를 두고 후보자들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박건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한 강릉시장 후보들은 안인화력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각종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강릉시장 후보는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 시간은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연구에 착수하고 주민들과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매캐한 연기, 이걸 365일 우리 강릉 시민들이 맞고 살라는 말입니까? 이거는 전격적인 전환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방식, 수소나 암모니아, 최소한 LNG 방식으로의 대체 방안을 국민의힘 김홍규 강릉시장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 재직 당시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아직까지 가동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점을 논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아직 가동도 안 했는데 내용이 어쩐지 우리 시민들도 아직 잘 모르고 저도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경과를 봐가면서 또 우리나라는 환경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9차 전력기본수급계획에 보면 30년까지는 LNG로 다 바꾸게 돼 있으니. 정의당 임명희 강릉시장 후보는 안인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인화력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대부분 수도권으로 공급되는 전기인 만큼 화력이 아닌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2030년까지 가동 조기 폐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참여하고 강릉시와 그다음에 원주 환경청 3개 단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감시할 예정이고요. 또한 여기 화력발전소 부지를 수소 클러스터 기관을 조성하고 재생에너지 연구소를 설립해서 에너지 전환 시대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무소속 김한근 강릉시장 후보는 9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안인화력이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현실성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차라리 미세먼지 등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성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현실적인 가장 유효한 방안은 시험 가동 단계를 충분히 거치면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이 담보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관리 감독하고 유럽 기준, 대한민국 법규상의 기준보다도 지금 3분의 1 기준을 정도 맞춰놓은 것을 정확하게 지키는가, 이런 것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엇갈리는 대안을 내놓고 있는 강릉시장 후보자들. 지난 주말에도 안인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원인 모를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이 목격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광산 진폐권익연대가 강원도지사 선거 후보들에게 진폐재해자 관련 공약을 전달했습니다. 광산 진폐권익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에게 진폐 판정 피해자 전원 구제, 진폐 정밀검진 수당 현실화 등 관련 공약을 건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권익연대는 지난해 8월부터 집회와 단식 투쟁 등으로 진폐 판정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 지역에는 만성 폐 질환이 있지만 진폐 검진을 통한 장애 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 5천여 명이 있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강원도의 유권자가 모두 133만 6천여 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보다 4만 명가량,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보다는 1만 2천여 명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원주가 30만여 명으로 가장 많았고 양구군이 1만 8천여 명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이 국민의힘 소속 지역 후보자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민주당 강원도당은 지난 22일 국민의힘 심규원 동해시장 후보와 동해시 이선거구 김기하 도의원 후보, 동해시 나선거구 이영희 시의원 후보를 동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이들이 최근 동해 시내 모 식당에서 불특정 유권자 50여 명에게 6일 지방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2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음식 제공 자체가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며 민주당의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 전국적으로 7천여 명이 후보 등록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후보들의 가장 큰 고민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알리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특히 정치 신인의 경우는 더욱더 그러할 텐데요. 그래서 번뜩이는 아이디어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눈길을 끄는 다양한 이색 선거운동, 정호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스파이더맨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선거에 처음 도전하는 부산 기장군 의원 후보가 유권자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충남 홍성군에서는 배트맨 복장을 한 남성이 거리를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사진을 찍어줍니다. 홍성군 의원 후보를 지지하는 자원봉사자입니다. 어린 아이들 동심에 즐거움과 행복함을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이벤트성으로 우리 배트맨과 제가 함께해서 아이들과 사진도 찍고 즐거움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교통지도를 하는 후보도 있습니다. 4년 전부터 해오던 일인데 선거운동을 겸해서 하는 겁니다. 선거운동 기간이지만 7시 50분부터 8시 10분까지는 녹색 어머니나 여기 교통지도 하시는 분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제가 그 20분 동안은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너무 위험하니까요. 2030 젊은 표심을 잡기 위해 짧은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등장했습니다. 전북 익산시의원 후보는 지구방위대 참여있기가 큰 인기를 끌자 지지자들과 함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30, 40대 젊은 후보들이 방위대 참여있기에 동참했는데 젊은 학생들로부터 반응이 뜨겁습니다. 굉장히 호응을 많이 해주시고 얼마 전에 개소식 현장에 학생들이 많이 또 참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청년의 신선한 관점으로 선거운동을 통해서 반드시 청년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짧은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하는 후보들, 유권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한 아이디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지난 주말 덥다고 느낀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 소만이 지나고 기온도 쑥 올랐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한낮 기온이 전국적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그야말로 한여름 날씨를 보였는데요. 관광지와 축제장에는 휴일을 즐기려는 인파로 붐볐습니다. 속리산 국립공원과 대구 팔공산, 울산 문수산 등 유명산에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요. 자연산 광어 도미축제가 열린 충남 서천의 마량포구에는 제철 해산물을 맛보려는 미식가들이 몰렸습니다. 또 멸치축제가 열린 부산 기장의 대변항에도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싱싱한 멸치를 맛보고 공연도 관람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때이른 피서객들은 해수욕장을 찾아 더위도 식혔습니다. 강원 강릉과 속초 양양해변에서는 모터보트를 타고 질주하거나 또 서핑을 즐기는 젊은이들로 북적거렸습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는요, 모래축제가 열려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 낮 기온이 무려 30도 이상으로 오르다가 목요일부터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도 한풀 꺾인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성군 택시요금이 30일부터 인상됩니다. 기본 요금은 3,300원에서 3,800원으로 500원 인상되며 2km 이상부터는 133m당 200원으로 적용됩니다. 심야할증률 20% 부과, 사업구역 외 운행료와 호출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현행 그대로 유지되는데요. 이번 인상은 택시운임심의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습니다. 강릉 농협 성남점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 다음 달 2일부터 유료화로 전환됩니다. 유료화로 전환되는 주차장은 강릉 농협 성남점 2층 주차장으로 43명 규모의 주차장인데요. 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이용요금은 강릉시 조례에 따라 최초 30분은 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으로 하루 최대 요금은 10,000원입니다. 춘천시가 공동주택의 보완동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이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사용한 보완 등 전기요금 청구액을 2억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전액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3일까지며 입주자 대표회의 미구성 단지는 입주자 3분의 1의 동의서를 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는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한 후 통지할 예정입니다.
있습니다.